놀라운 반전 속에서 한국은 글로벌 방위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이 국제 무대에서 계속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한국의 급부상은 군사 전문가와 세계 지도자들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의 중심에는 방위 산업의 화두가 된 강력한 포병인 K9 썬더 자주 곡사포가 있습니다. 이 인상적인 장비는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으며 계약을 따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루마니아가 한국산 무기의 우수한 성능을 인정한 국가들의 모임인 K9 유저 클럽에 가장 최근에 가입했습니다. K9 썬더는 평범한 곡사포가 아닙니다. 분당 최대 8발을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경이로운 기술력의 산물입니다. 작은 집 크기의 기계가 최대 시속 67km의 속도로 거친 지형을 질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웬만한 자동차보다 빠릅니다. 하지만 K9의 진정한 차별점은 정지하고 단 15초 만에 3발을 발사한 다음 적이 대응하기 전에 신속하게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는 능력입니다. 마치 숨바꼭질 게임을 하다가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합동 군사 훈련에서 K9을 운전할 기회를 얻은 한 폴란드 군인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탱크 운전과 거대한 저격용 소총을 동시에 조작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는 놀라움 눈을 크게 뜨며 외쳤습니다. 이 기계의 정밀도와 파워는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위산업 성공은 한 가지 제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기존의 거대 항공우주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람의 전투기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날렵한 초음속 항공기는 최근 시험 비행에서 음속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마하 1.8의 속도에 도달하여 음의 장벽을 깨는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단 2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속도입니다. KF-21의 성공은 국제 방위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 전투기에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 전문가는 솔직히 한국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KF-21은 그 엔지니어링 능력과 결단력을 입증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제품을 둘러싼 흥부는 군인과 방산 전문가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 국가의 일반 시민들도 자부심과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K9 썬더가 군에 도입된 호주에서는 한 현지 주민이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첨단 기술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처럼 전통적으로 군수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 이렇게 우수한 품질의 장비를 생산한다는 사실이 인상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방 분야에서의 성공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경제학자들은 방위 산업이 향후 수십 년 내에 한국의 주요 수출 분야 중 하나가 되어 잘 알려진 가전 및 자동차 산업과 경쟁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 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9 유저 클럽은 참여 국가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합동 훈련을 실시하며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협력은 국방 분야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며 국제 군사 협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방 기술의 한계를 계속 넓혀가면서 다른 국가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술 강국으로 여겨져 온 일본은 감탄과 우려를 섞어 한국의 발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관리들은 한국의 빠른 발전에 발맞추기 위해 자국의 국방 연구 및 개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성공은 한국의 새로운 세대의 젊은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이 분야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망으로 대학에서 항공우주 및 군사공학 프로그램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은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한 질문에 차세대 전투기나 우주선을 설계해 한국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열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룬 것들을 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세계 방산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거나 달에서 한국 우주 비행사를 볼 수 있을까요? 야심찬 꿈을 현실로 만들어 온 한국의 실적을 고려할 때 한국 방위산업의 한계는 더 이상 하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종종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세계에서 방위 기술 리더로 부상한 한국의 모습은 한 줄기 희망을 제시합니다. 혁신과 결단력, 우수성을 향한 헌신이 가장 어려운 산업 분야에서도 국가를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글로벌 방위 산업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전 세계는 이 역동적인 국가가 앞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군은 첨단 무기와 기술로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첨단 전투기부터 강력한 대포까지 한국 방위산업체들은 세계 최고와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스타 중 하나는 K9 썬더 자주 곡사포입니다. 궤도를 달리는 이 거대한 포는 유럽과 그 밖의 지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가장 최근에 K9을 구매하려는 국가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포가 세계 최고의 포병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K9은 대부분의 경쟁 제품보다 포탄을 더 멀리, 더 빠르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친 지형에서도 충분히 견고합니다. K9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총은 첨단 컴퓨터를 사용하여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또한 사격과 기동, 즉 빠르게 사격했다가 적의 사격을 피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K9은 빠르고 민첩하며 치명적인 전장의 고양이와 같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는 이미 K9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차량의 안정성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국가들도 이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큰 성과입니다. 하지만 K9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사거리가 더 길어지고 자동화가 더해진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번 업그레이드하면 분당 6발이 아닌 9발을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업그레이드에선 로봇 시스템 덕분에 승무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K9은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포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KF-21 보람의 전투기입니다. 이 날렵한 초음속 항공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보된 비행기입니다. 구형 F4 및 F5 전투기를 대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KF-21은 최근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시험 비행에서 음속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마하 1.8의 최고 속도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이는 한국의 놀라운 엔지니어링 재능을 보여줍니다. 초음속 제트기를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소수의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를 달성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항공우주 강국의 엘리트 클럽에 속하게 된 것이죠. KF-21은 빠를 뿐만 아니라 똑똑합니다. 여러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제트기는 다양한 미사일과 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적의 방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텔스 기능도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KF-21의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2015년에야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이 전투기는 구형 제트기 주변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투기 프로그램은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한국은 최첨단 비행기를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미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KF-21 구매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주요 수출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KF-21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면 한국은 더 많은 방어 옵션을 갖게 됩니다. 외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강대국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 분야는 전 방위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미사일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유도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장거리 로켓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놀라운 정밀도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안전한 거리에서 위협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신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도 있습니다. 이 소형 미사일은 지하 벙커와 단단한 표적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폭발하기 전에 땅속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특수 탄두를 사용합니다. 한국은 전투기용 첨단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 중입니다. 이를 통해 KF-21과 같은 전투기는 장거리에서 적 항공기와 교전할 수 있습니다. 자체 개발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는 것은 현대 공군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미사일은 로켓 과학과 유도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몇몇 국가만이 보유한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리더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프로그램은 한국의 광범위한 국방개혁 2.0 전략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더 작지만 더 스마트한 군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숫자에 의존하는 대신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첨단 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무인 시스템과 로봇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한국은 군용 드론과 자율주행 차량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인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몇 시간 동안 전장 상공을 비행할 수 있는 무장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드론은 필요할 때 감시를 제공하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해상 순찰과 대잠수함전을 위해 더 큰 드론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지상에선 물류 및 전투 지원을 위한 로봇 차량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지역에서 물자를 이동하거나 군대에 화력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로봇의 능력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이 모든 첨단 기술에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STEM 교육과 R&D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엔지니어링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및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에 대한 집중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체들은 군사적 난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설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갑차용 한국형 능동보호체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첨단 방호장치는 레이더를 이용해 날아오는 로켓과 미사일을 탐지합니다. 그런 다음 특수 발사체를 발사하여 위협이 충돌하기 전에 파괴합니다. 전차에 자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장착한 것과 같습니다. 캡스와 같은 혁신은 한국이 어떻게 틀에서 벗어난 사고를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다양한 기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여 강력한 방어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국내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와 차량은 이제 전 세계 군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 분야는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탄탄한 경제, 고학력 인력, 기술 혁신 문화를 바탕으로 한국은 군사기술의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에서 우주 기반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연구자와 엔지니어들은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한국의 새로운 무기 시스템이나 군사적 혁신에 대해 듣게 된다면 수십 년에 걸친 헌신과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국방 강국으로서 한국의 부상은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 관찰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보호에 크게 의존하던 작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 방위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상승의 중심에는 급성장하는 무기 수출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탱크와 대포가 폴란드 들판을 질주하거나 한국 전투기가 필리핀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하룻밤 사이에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국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2022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1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조만간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급증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고품질 제품, 경쟁력 있는 가격, 노련한 마케팅의 조합입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서구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첨단 무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꺼리는 기술 이전과 구매국 현지 생산도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K9 썬더 자주곡사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력한 포병은 최대 40km 떨어진 곳까지 포탄을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호주에 이르는 국가들이 수십 대씩 K9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나 독일의 대포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구매국의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데 기꺼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는 FA-50 경전투기를 보세요. 훈련기를 기반으로 한 이 민첩한 제트기는 필리핀과 이라크 같은 나라에서 열렬한 고객을 찾았습니다. F-16만큼 첨단 기종은 아니지만 구매 및 운영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예산이 빠듯한 국가들이 공군을 현대화하고자 할 때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기존 제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와 경쟁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KF-21 보람의 전투기입니다. 이 4.5세대 전투기는 아직 개발 중이지만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개발이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됩니다. KF-21 프로젝트는 한국의 야망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중급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로키드 마틴, 다소 항공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며 빅리그에서 뛰고 싶어 합니다. 이 전투기에는 독자적인 ASA 레이더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F-35만큼 은밀하지는 않지만 훨씬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국가에선 성능과 경제성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공군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상에선 K2 블랙팬서 주력 전차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첨단 전차는 최첨단 장갑, 센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 중 하나로 꼽힙니다. 폴란드는 최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탱크 거래 중 하나로 1000대의 K2 탱크를 주문했습니다. K2는 독일의 레오파드 2와 미국의 에이브럼스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쳤습니다. 바다에선 한국 조선소들이 내수와 수출용 첨단 군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스텔스 초계함과 프리기탐 건조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형 군함은 대형 구축함 없이도 연안 해역을 순찰하고자 하는 많은 해군에 적합합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주로 미국산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자급자족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발전은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력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성공은 또한 더 많은 투자와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자율주행 드론부터 첨단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위 산업을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이러한 노력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방위 산업이 갑자기 급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더욱 공세적인 중국과 예측할 수 없는 북한에 맞서 군대를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첨단 기술과 이러한 위협에 직접 직면한 경험을 갖춘 한국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는 한국의 글로벌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규모 무기 거래를 통해 폴란드, 호주,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 판매는 종종 훈련 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 및 외교적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복잡한 지정학적 수역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 대한 무기 판매는 러시아의 분노를 샀습니다. 필리핀과의 국방관계 강화는 중국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방위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관과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은 인상적이지만 이는 부분적으로 북한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탱크나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단순히 수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에서 조선에 이르는 첨단 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마케팅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며 훨씬 더 많은 기존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더 많은 국가에서 한국의 무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KF-21 전투기가 생산에 들어가면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가 기대에 부응한다면 F-35의 비싼 가격표 없이도 첨단 전투기를 찾는 국가들에게 인기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새로운 방위 기술 분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이버 전쟁과 같은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향후 주요 수출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부상은 작은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군사 지원에 크게 의존하던 전쟁 피해국에서 세계 무기 거래의 주요 플레이어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경제와 글로벌 위상의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또한 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역사입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혁신을 거듭하고 방위산업을 확장해 나간다면 세계 무기 거래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의지는 전 세계 무기 판매 및 생산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에 있어 지금이야말로 흥미로운 시기이며 전 세계는 이 역동적인 국가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인상적인 신무기와 기술로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첨단 전투기부터 강력한 대포까지 한국 방위산업체들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멋진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날렵한 초음속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기쁨이며 세계 최고의 전투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산 전투기입니다. KF-21은 최근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하늘을 질주하며 음의 장벽을 깨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테스트 파일럿들이 얼마나 흥분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제트기가 마하 1을 넘어서 가속할 때의 우레와 같은 갱음은 원뿔 모양의 충격파를 남겼습니다. 소름이 돋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KF-21은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똑똑하기도 합니다. 이 비행기에는 첨단 레이더와 항공 전자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아주 먼 거리에서도 적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KF-21은
10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도시 반대편에서 윙윙거리는 파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놀랍죠? 더 멋진 점은 KF-21의 많은 기술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레이더와 비행 제어 시스템 같은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사온 것이 아니라 한국 엔지니어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최첨단 전투기를 처음부터 제작할 수 있는 엘리트 국가 클럽에 가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KF-21은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미국 분석가는 스텔스 전투기의 첫 시도치고는 충격적일 정도로 뛰어난 성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칭찬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에선 이미 몇 년 안에 수출할 준비가 되면 이 제트기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혁신하고 있는 분야는 제트기뿐만이 아닙니다. K9 썬더 자주곡사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궤도 위를 달리는 이 강력한 대포는 포병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K9은 4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정확하게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옆 마을에 있는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K9의 인기는 대단해서 국가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선 약 1000대의 K9 곡사포를 대량 주문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1000개라고요. 이는 군대 전체에 장착할 수 있는 포병입니다. 폴란드는 K의 화력과 기동성에 깊은 인상을 받아 지상군의 중추로 삼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K9을 구매했습니다. 이들은 거친 지형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기갑부대를 따라잡을 수 있는 대형 주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장군은 K9이 긴 사거리와 빠른 사격 능력으로 우리 포병의 성격을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K9의 성공은 한국 방위산업의 큰 승리입니다. 한국산 무기가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전통적인 무기 수출국의 제품과 경쟁할 수 있고 심지어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K9이 판매될 때마다 한국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더 나은 군사기술 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유입됩니다. 더 나은 기술에 대해 말하자면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미 K9을 더욱 무시무시하게 만들기 위해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새로운 탄약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곡사포의 사거리를 50km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 장전 시스템과 같은 멋진 기능을 추가하여 포를 더 빠르게 발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 버전의 K9에는 더 정확하게 조준하거나 대응 사격을 피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탑재될 수도 있습니다. 전장에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곡사포를 상상해 보세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F-21과 K9과 같은 제품의 세계적인 성공은 한국의 군사력을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한국을 외국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그 자체로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첨단 군사 장비를 미국이나 유럽에만 의존하던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의 대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산 무기는 수출 제한이 적고 비슷한 성능을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값비싼 서양 제트기 대신 한국에서 FA-50 경전투기를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필리핀 조종사들은 첨단 항공 전자장치와 정비 편의성을 높이 평가하며 이 비행기를 좋아합니다. 이를 계기로 양국 간 더 많은 방산 거래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는 폴란드를 다시 보세요. 폴란드는 KN 곡사포 외에도 한국산 전차, 보병 전투 차량, 다연장 로켓 발사대 등을 주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상군을 한국 장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폴란드 지도자들은 한국산 장비가 군을 빠르게 현대화할 수 있는 성능과 경제성 면에서 최적의 균형을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일부 전통적인 무기 수출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떠오르는 한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능력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쟁력 있는 가격과 기술 이전 의지도 맞춰야 합니다. 기술 이전에 대해 말하자면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방법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다른 서방 국가들보다 기술 노하우 공유에 개방적인 편입니다. 예를 들어 터키가 한국산 돌격소총을 구매할 때 현지 생산 라인을 설치하는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구매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국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한국 제품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윈윈입니다. 기술 공유에 대한 의지는 한국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무기를 라이선스 생산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른 국가들의 국방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그 경험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어떤 기술을 누구와 공유할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스텔스나 정밀 유도 같은 민감한 시스템은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은 기밀 보호와 협력 파트너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 덕분에 한국은 국제 무기 시장에서 많은 우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소수의 서구 공급업체가 독점하던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주요 무기 공급업체가 되면 특별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구매자는 예비 부품, 탄약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여러분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무기의 주요 고객인 인도네시아는 이제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방 관계는 양국이 경제 및 문화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판매가 미국과의 동맹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유럽 내 미국 동맹국들이 한국산 장비로 전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한국은 집단 방위 부담을 더 많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워싱턴에서 호감을 얻고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산 부문의 호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한국에 막대합니다. 2010년대 초반 연간 약 10억 달러에 불과했던 군수품 수출은 2022년 17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증가입니다. 이러한 해외 판매는 모두 국내에서 고임금 엔지니어링 및 제조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방위 산업은 또한 민간 경제로 파급되는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군사용으로 개발된 기술은 다른 분야에서 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KF-21의 항공전자공학 연구는 한국의 항공 우주 분야에서도 더 나은 민간 항공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공에는 정부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해외에서 무기 산업을 홍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 무역 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 해외 바이어의 구매 자금 조달을 위한 저금리 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의 외교관과 군인들은 잠재 고객에게 자국의 최신 무기를 선보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들은 외국군이 한국 장비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시연과 시범을 주선합니다. 범정부적인 접근 방식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탄탄한 기술 기반과 국제적 명성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 차세대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향후 10년 내에 세계 5대 무기 수출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와 같은 거대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입니다. 야심찬 목표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이 이룩한 성과를 고려할 때 달성 불가능한 목표는 아닙니다. 물론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무기 수출국들이 시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입니다. 또한 무기 판매와 한국의 광범위한 외교 정책 목표 및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의 균형을 맞추는 민감한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방위 산업의 부상은 놀라운 성공 사례입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세계 무대에서 높아지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초음속 제트기부터 장사 정포까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세계 무기 거래와 국제 관계가 어떻게 재편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의 방산 기술을 과소평가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방산 빅리그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도시 서울 위로 태양이 떠오르며 세련된 현대식 건물과 고궁을 환하게 비춥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서 한국의 방위 산업은 군사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고 떠오르는 글로벌 강국으로서 한국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자랑인 KF-21 보람의 전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국산 전투기는 최근 시험 비행에서 마하 1.8의 속도를 달성하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음속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총알보다 거의 2배나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아간다고 상상할 수 있나요? KF-21이 바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성과가 더욱 인상적인 것은 한국이 이 최첨단 전투기를 얼마나 빨리 개발했는지입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비슷한 전투기를 만드는데 수십 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단 몇 년 만에 설계부터 초음속 비행까지 해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집을 짓는 것과 미리 만들어진 부품을 조립하는 것의 차이처럼 한국은 더 스마트하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KF-21은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제트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레이더는 먼 거리에서도 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미사일과 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명한 미국의 F-35보다 더 은밀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무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국도 무기 분야에서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자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전투기 세계에서 큰 사건입니다. 이 미사일을 사용하면 비행기가 먼 거리에서 적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으며 때로는 적의 존재를 알기도 전에 격추할 수 있습니다. 권투 경기에서 가장 긴 팔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때리기 전에 상대를 때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술을 마스터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AIM-120 AMRAM을, 유럽은 메테오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이 특별한 클럽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멋진 신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자체 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이 중요한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트에서 사 먹던 식량을 직접 재배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방 혁신은 공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상에선 K9 썬더 곡사포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자주포는 탱크와 비슷하지만 다른 차량과 싸우는 대신 수마일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거대한 포탄을 발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5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자동차 크기의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K9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각국에서 구매를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폴란드, 터키, 인도 등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K9 사용자들은 결성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팁과 경험을 공유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치 고급 자동차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과 같지만 거대한 대포를 위한 동호회입니다. K9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대형 차량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친 지형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동성 덕분에 신속하게 사격 위치로 이동하여 포탄을 퍼부은 다음 적이 대응하기 전에
도망칠 수 있습니다. 이는 뺑소니 전술과 비슷하지만 폭발력은 펀치가 아닌 톤 단위로 측정됩니다. KI도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은 더 많은 자동화를 통합하여 운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래 모델에선 운전자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원격으로 지시하여 스스로 운전하고 발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차이처럼 K-Time은 사람의 개입이 덜 필요하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Time의 가장 흥미로운 발전은 아마도 탄약에 있을 것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새로운 포탄을 개발했습니다. 이 사거리 연장 포탄은 로켓 부스터를 사용하여 표준 포탄보다 최대 10km 더 멀리 날아갑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포병 측면에서 보면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즉, K-Time은 포 자체를 개조하지 않고도 이전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연장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K9이 전선에서 더 멀리 떨어져 적의 반격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피구 게임에서 공을 2배 더 멀리 던질 수 있게 되면 갑자기 태그아웃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위산업은 크고 화려한 무기 시스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기존 무기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기술인 힘의 승수 분야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 분야는 드론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손으로 발사하는 소형 정찰용 드론부터 한 번에 며칠 동안 공중에 머물 수 있는 대형 장기 채공 모델까지 다양한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은 하늘에서 눈 역할을 하며 지상의 지휘관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치 인명 위험 없이 어디든 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정찰기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드론은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모델은 목표물을 공격하기 전에 몇 시간 동안 한 지역을 선회하며 폭탄을 투하하는 로터링 탄약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는 미사일의 정밀성과 감시 드론의 지속성을 결합한 것입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공격할 수 있는 스마트 총알을 상상해보세요. 드론이 제공하는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국도 드론 군집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떼처럼 함께 작동하는 작고 저렴한 드론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개별 드론의 성능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드론 군집은 그 숫자의 압도적인 힘으로 적의 방어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큰 적 1명과 작은 적 100명과 싸우는 것의 차이처럼 군집은 훨씬 더 물리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모든 발전은 한국의 군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와 차량이 전 세계 각국에 판매되면서 방산 수출은 주요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수출은 한국이 다른 국가와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은 다른 분야에서도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군사용으로 개발된 기술이 민간용으로 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투기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는 더 가볍고 연료 효율이 높은 자동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용 드론을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은 더 나은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군과 민간 기술이 서로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물론 이 모든 진전이 한국의 이웃 국가들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영내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관리들은 한국의 무기는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의 무기라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불안정한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방위산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한국의 방위산업은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기를 이용해 놀라운 속도로 발사체를 발사하는 레일건부터 기존 폭약 대신 레이저나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까지 더욱 발전된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상 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한국은 이러한 미래형 무기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 능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는 총알과 폭탄이 아닌 비트와 바이트로 전투가 벌어집니다. 한국은 디지털 영역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분쟁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방어 및 공격 사이버 역량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글로벌 군사 강국으로 급부상하는 한국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초음속 제트기부터 스마트 포병, 드론 군단, 사이버 전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현대전에서 가능한 것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의 참화에서 회복 중이던 대한민국으로서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 산업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생산되는 무기뿐만 아니라 무기를 개발하는 속도와 효율성일 것입니다. 군사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세계에서 한국은 이를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종종 선도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혁신 정신, 기술 전문성, 국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해가 서울 상공으로 넘어가면서 고층 빌딩의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에도 한국의 국방연구소와 공장에서는 작업이 계속됩니다. 엔지니어들은 차세대 무기 설계에 몰두하고 시험 조종사들은 실험용 항공기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며 사이버 전문가들은 디지털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전투를 벌입니다. 군사기술 분야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는 단순히 가장 큰 총이나 가장 빠른 비행기를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확보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한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는 전쟁을 원해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이며 오늘날의 세계에서 평화는 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강력한 정서이며 한국의 방위 산업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감탄과 우려를 섞어 지켜보는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군사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별이 떠오르고 있으며 그 별은 조만간 어두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